문제 1번에 1번 삼각형 ABC는 AB가 x이고 BC가 x분의 1인 그와 같은 길이를 갖고 그리고 각 B의 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이 삼각형의 내접원의 넓이 그리고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서 이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삼각형은 각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인데 ABC가 이렇게 있으면 AB의 길이가 x, 이 길이가 x이고 BC의 길이가 x분의 1 그리고 이 각이 직각. 그럼 이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fx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는 그런데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넓이를 이용해서 r이라 놓고 r이라 놓고 r이라 놓으면 그럼 이 세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 넓이와 같다. 그것을 써서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했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지름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바로 구해지겠다. 이제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살짝 이 그림을 좀 적당히 그려주고 삼각형 ABC를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ABC 직각이고 이 길이가 x고 x분의 1 그리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는 루트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이때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삼각형 ABC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하면 우리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보니까, 그럼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그림 적당히 그려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세 삼각형으로 나눠서 넓이 합을 구하겠다라는 뜻이니까 먼저 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xr, 그 다음 두 번째가 2분의 1 곱하기 x분의 1r, 세 번째가 2분의 1 곱하기 루트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r 이 값인데, 그런데 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인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서 양변에 2를 곱해서 r로 묶어주면 r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루트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 값이 1이다. 따라서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 값의 역수이고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루트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분의 1이고 따라서 내접원의 넓이인 fx를 우린 구했네. fx는 파이 r제곱, 이 값의 제곱에다 파이를 곱한,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루트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전체 제곱분의 파이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먼저 fx를 구할 것이고,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에서 한편 각 B가 직각이므로 변 AC가 그 길이가 2r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얘기할 수가 있고,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해서 2r이 그 대각선의 길이가 빗변의 길이가 루트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니까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1 루트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다. 뭐 이 정도 잡아주고, 그래서 우리는 gx도 얘기할 수 있겠다. 따라서 gx는 파이 r제곱, 이 값의 제곱에 파이를 곱해주면 4분의 파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gx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fx 곱하기 gx의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식을 써서 계산을 해주면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fx 곱하기 gx, 이것은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fx하고 gx를 곱하면 그러면 4분의 파이 제곱이 먼저 나타나고 4분의 파이 제곱 그것에다가 분의 이것이 곱해지는 상황이네.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루트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 극한값이고, 그럼 아무래도 x를 무한대로 보내니까 분자분모를 x제곱으로 나눠서 무한대로 가는 항을 우리가 없애준 다음에 극한값을 따질 테니까 이 식은 따라서 4분의 파이 제곱에 분자분모를 x제곱으로 나눠주면 그럼 분자는 1 더하기 x 4제곱분의 1이고 분모는 그 x제곱으로 나눌 때 이 제곱이니까 안에 x로 들어가서 x로 나눈 식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그리고 그것이 또 다시 x제곱으로 들어가서 루트의 1 더하기 x 4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것은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자가 1로 수렴하고 분모는 2의 제곱으로 수렴해서 4분의 1로 수렴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은 4분의 파이 제곱 곱하기 4분의 1인 16분의 파이 제곱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2번 0과 2026 사이에 있는 실수 m에 대해서 기울기가 루트 m이고
이 타원에 접하는 두 직선 L1, L2가 있고 L1, L2 그 두 직선과 각각 수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타원과 접하는 두 직선 L3, L4가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타원이 그렇게 있으면 이와 같이 이렇게 타원이 있다라고 할 때 그때 기울기가 루트 m이 되는 두 접선이 L1, L2이고 그리고 이 두 접선이 동시에 수직으로 만나는 그럼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m분의 1이 되는 그 두 접선을 L3, L4라고 하자. 그때 문제는 이 네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도형, 그러면 이게 직각이니까 직사각형인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SM이라고 하자라고 하고 있고 그럼 이것은 뭐 각각의 변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고 세로의 길이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두 직선 L1, L2 사이의 거리와 L3, L4 사이의 거리를 곱해주면 그럼 넓이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단 SM을 구한 다음에 그 SM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SM을 먼저 잡아놓고 적당히 그 최대값을 우리가 구해내면 되지 않을까. 먼저 그런데 두 접선의 그 방정식을 구하는 게 기울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공식을 알고 있어서 이 타원에 접하는 접선 중에 기울기가 루트 m이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공식을 그래서 그 공식을 써서 당장 바로 그 두 직선 L1, L2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다면 두 직선 L1, L2 그 두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루트 m이고 이 타원에 접하는 접선이기 때문에 y는 mx, 그러니까 루트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제곱 m제곱 a제곱 m 더하기 b제곱 이와 같이 될 테고 이거이며 우리 마찬가지로 L3, L4도 마찬가지로 바로 구해주고 우리가 두 직선 L3, L4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m분의 1이고 이것은 뭐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그냥 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역시 a제곱 m제곱 그러니까 a제곱 m분의 1 더하기 b제곱 이와 같이 우리가 두 직선 L3, L4의 방정식도 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네 직선의 방식을 우리가 다 구했고 그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L1, L2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내야 되는데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우리는 직선 위에는 어떤 점이든 잡아서 가장 적게 쉬운 y축과 교점 정도로 잡아가지고 그 점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구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으로 이때 L1 그리고 L2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럼 그 두 직선 중에 어느 한 직선, 그러니까 플러스 쪽을 본다면 그 직선과 y축과의 교점이 0과 루트의 a제곱 m 더하기 b제곱이니까 그 점 0 루트의 a제곱 m 더하기 b제곱 이 점과 직선 y는 루트 mx 마이너스 루트 나머지 한 직선 a제곱 m 더하기 b제곱 사이의 거리이므로 따라서 그 거리를 우리가 공식을 써서 구해주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니까 m제곱 더하기 1 m 더하기 1 나오겠네. 루트의 m 더하기 1 그리고 x에 0을 대입하고 y에 이 값을 대입해서 정리해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 값의 2배가 나오겠네. 이 루트 a제곱 m 더하기 b제곱 이 되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L3, L4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그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역시 두 직선 L3 그리고 L4 사이의 거리 마찬가지로 그 직선 중에 한 점 y축과 교점이 0하고 루트 이것 점 0 루트의 m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과 직선 y는 마이너스 루트 m분의 1 x 마이너스 루트의 m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사이의 거리이며 따라서 그 값은 다시 공식을 써주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n분의 1 더하기 1 분의 x에 0 대입하고 y의 값을 대입해서 정리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고 절대값 씌우면 그냥 2 루트의 n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를 구한 것이고 따라서 SM을 우리 이제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 그러므로 SM은 따라서 그 네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 SM 이 값은 이 두 값의 곱이기 때문에 그대로 루트의 m 더하기 1분의 2루트 a제곱 m 더하기 b제곱과 루트의
n분의 1 더하기 1분의 2 루트 n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곱한 것인데, 일단 4 묶어내고 살짝 정리하면 이것은 뭐 이제 됐고, 이 부분에 n분의 2를 없애기 위해서 루트 m을 분자분모에 곱해주면, 먼저 여기서 루트에 m 더하기 1분의 루트에 a제곱 m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값이 루트에 m 더하기 1 m 더하기 1분의 b제곱 m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되겠네. 루트에 b제곱 m 더하기 a제곱. 따라서 SM이 이 값이고, 우리는 이 값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 의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것은 살짝 4에다가 루트니까 이걸 하나의 루트를 써주면, 그냥 합쳐서 하나의 루트로 모두 정리해주면 m 더하기 1분의 a제곱 m 더하기 b제곱, a제곱 m 더하기 b제곱 이 값과 곱하기, 분리해서 곱하기, 그리고 m 더하기 1분의 b제곱 m 더하기 a제곱, 이 두 값을 이렇게 곱한 것에 루트를 씌운 것이 sm인데, 근데 이쯤에서 살짝 이 꼴의 특징이 보니까 이것은 이 두 값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이 두 값의 기하평균인데, 이 루트를 보면, 그런데 그 값은 항상 산술평균보다 작아나 같고, 산술평균은 2분의 이 두 값의 합인데, 그런데 이 두 개를 더해주면 그 합이 일정하겠다.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최대값이 결정이 되겠다라고 이제 그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대로 밀고 가면 이 값은 작거나 같다. 4 곱하기 이 값에 대응하는 이 두 개의 값의 산술평균 2분의 1에 이 값 더하기 이 값 m 더하기 1분의 a제곱 m 더하기 b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분의 b제곱 m 더하기 a제곱. 따라서 이 값은 2 곱하기 m 더하기 1분의로 통분이 되고, 그래주면 m으로 묶여지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오고, 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여지고, 그 뒤에 m 더하기 1이 곱해져서 m 더하기 1이 약분이 되고 2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네. 이것이며, 따라서 SM은 이 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그런 식이 나오고, 특히나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면 따라서 SM의 최대값은 이 값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등호는 이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성립하니까, 등호는 그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그러니까 m 더하기 1분의 a제곱 m 더하기 b제곱과 m 더하기 1분의 b제곱 m 더하기 a제곱이 같을 때, 즉 이것은 m 더하기 1뭐 됐고, 분자가 같은 데니까, 따라서 a제곱 빼기 b제곱에 a제곱 빼기 b제곱에 m 빼기 1 정도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그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이 값이 0일 때 성립하며, 그런데 특히 a제곱과 b제곱이 그 타원의 장축과 단축의 길이를 결정하는 그 값들이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a하고 b는 서로 다른 수니까 이므로 따라서 m은 1이다. 1일 때 성립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SM에 대해서 SM은 M이 1일 때 최대값 이 값을 갖는다. 이 두 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갖고, 따라서 우리는 지금 SM의 제곱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때 SM의 제곱은 최대값 이 값의 제곱 4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을 갖는다 라고 한번 좌표평면 위의 세점 ABC를 주고 있고, 이 세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 라고 할 때, 그때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T라고 하자. 그때 도형 T 위의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AP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무게중심 G는 뭔지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도형 T를 구해야 되는데, 도형 T는 점 P의 자취고, 따라서 우리는 그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야 도형 T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점 P를 좌표를 X하고 Y라고 놓고 X와 Y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식이 무엇인지를 이 식을 이용해서 따지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식에서 X하고 Y에 대한 식을 만들 텐데, 당장 또 이 식이 보이는 특징이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왼쪽이 2분의 PA 더하기 PB 벡터의 크기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A와 B의 중점을 가리키는 벡터니까, 그러니까 그 중점 벡터를 적당히 이용해서 식을 좀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다면, 일단은 점 P의 좌표를
전 P의 좌표를 X하고 Y라고 놓고 라 하고 하면 일단 무게중심 G의 좌표가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X끼리 다 더하고 그러면은 9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3으로 나눠서 3, X좌표가 3이고 Y좌표는 2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이니까 역시 3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1 이것이며 그리고 A와 B의 중점도 우리가 이용할 거니까 A와 B의 중점 M 그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그 M의 좌표가 더하면 4고 따라서 2 그리고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므로 따라서 이 식에서 PA 더하기 PB 벡터의 크기가 4배의 PC 벡터의 크기와 같다 여기에서 양변을 2로 나눠서 2분의 PA 더하기 PB의 크기가 2PC와 같다라고 따라서 PM 벡터의 크기가 PG네 이거 PG 2배의 PG 벡터의 크기와 같다. 그러면 이 양면을 제곱해서 따라서 PM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4 PG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 테고 그런데 그 PM 벡터의 크기는 P랑 M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그 따라서 거리의 제곱을 해주면 따라서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Y 더하기 1의 제곱 그것이 PM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고 이 값이 4 곱하기 PG 벡터의 크기의 제곱 P랑 G 이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 4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역시 Y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이 식이 성립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럼 적당히 이쪽이 4고 1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정리를 하면 4x제곱 빼기 64 24x 더하기 94 36 빼기 x제곱 더하기 4x 빼기 4 이게 이제 x쪽이고 더하기 3 곱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0 따라서 3x제곱 그리고 빼기 20x 그리고 더하기 32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3 곱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이 0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으니까 이것은 1이구나. 양변을 3으로 나눠서 따라서 x제곱 빼기 3분의 20의 x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이 넘겨서 3으로 나눠준 마이너스 3분의 32이다 라고 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럼 이것은 이제 그 표준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을 생각을 해서 따라서 x 빼기 3분의 10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 이 값이 9분의 100을 양변에 더한 거니까 9분의 100 빼기 3분의 32 따라서 9분의 96을 빼는 거니까 9분의 4 이렇게 되겠네. 이것이 따라서 그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고 이 자취를 도형 T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도형 T는 1이네. 그러니까 도형 T는 그때 중심이 3분의 10과 마이너스 1 중심이 3분의 10 그리고 마이너스 1 이 점이고 반지름의 제곱이 9분의 4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2인 원이 된다. 원이다 라고 일단 도형 T를 먼저 우리가 결론을 잡아주면 그럼 이제 상황을 살짝 판단을 해주면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이 원은 중심이 3분의 10 여기 3분의 10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1 있고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2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작은 원 이것이 도형 T이고 도형 T 이 도형 위에 점 P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A하고 C를 찍을 건데 A의 좌표가 6과 2 3분의 12 여기면 6은 한 이 정도 6과 2 이 정도에 6과 2가 있다 이 점이 A다 6과 2 그리고 점 C가 5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5와 마이너스 1 이 정도에 C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마이너스 1 여기고 여기에 C 5와 마이너스 1 그래서 지금 A하고 C를 연결한 그리고 P가 적당히 이 원 위에 있고 그때 만들어지는 그 삼각형의 넓이가 어떤 최대값을 갖는가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림의 상황을 살짝 그려주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들면 따라서 AC의 길이는 일단 그 길이가 필요하니까 AC의 길이는 A하고 C의 좌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이는 루트의 1 더하기 9인 루트 C 이렇게 되니까 이고 그리고 직선 AC의 방정식이 아무래도 필요하니까 H 이거 점 P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AC 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1분의 3, 3인 그리고
6과 2를 지나니까 x 빼기 6 더하기 2 따라서 3x 빼기 18 더하기 1 빼기 16 이렇게 되겠네. 이므로 점 P에서 그 직선 AC까지의 거리를 H라 할 때 그때 삼각형 APC의 넓이가 관심이 있으니까 삼각형 AP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C의 길이 곱하기 높이 H니까 근데 AC가 루트 10이다 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2분의 루트 10 H이며 이때 H가 최대일 때 따라서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H의 최대값은 물론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의 수직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값이니까 그것을 우리는 그냥 바로 결과만 갖다 써주면 되니까 특별히 중심, 원의 중심 3분의 10 마이너스 1에서 직선 AC까지의 거리가 그 이 직선까지 그러니까 3x 빼기 16, 3x 빼기 y 빼기 16은 0이다. 이 점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의 9 더하기 1의 루트 10분의 x에 3분의 10을 대입하면은 10이 나오고 해서 y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넘기니까 10 플러스 1인 11 빼기 16 11 빼기 16의 절대값인 5 이렇게 되겠네요. 이므로 따라서 h의 최대값은 그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의 거리인 루트 10분의 5에다가 반지름의 길이인 3분의 1을 더한 값이 아닌가. 따라서 삼각형 APC의 넓이는 최대 H가 이 값일 때 그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이 값 루트 10분의 5 더하기 3분의 2 따라서 전개를 해주면 2분의 5가 나오고 그리고 3분의 루트 10이 더해져서 따라서 최대 넓이는 최대값은 바로 이 값이다. 2분의 5 더하기 3분의 루트 10이다. 문제 2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이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A는 양수이다 라는 조건이 있고 지금 n을 무한대로 볼 때 분모가 한없이 커지고 이 분자의 크기를 결정짓는 게 이 중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짝 이쯤에서 생각을 할 때 아무래도 A가 1보다 크면 그러면 지수가 큰 이쪽이 이 수의 사이즈를 결정하기 때문에 A의 5의 n제곱에 의해서 이 극한값이 결정이 되어지겠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A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냥 이 분자가 로그 2가 되어서 무한대분의 로그 2인 그냥 0으로 수렴하겠다. 그건 이미 답이 나왔고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수라고 한다면 그럼 n을 크게 했을 때 이 값이 더 빠르게 0에 가까이 가서 점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수가 되니까 이 값이 이 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수가 더 크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는 A의 2n제곱에 의해서 극한값이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 극한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A가 1보다 큰 경우랑 A가 1인 경우랑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눠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할 거고 그대로 그 생각한 대로 풀어나가면 첫 번째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1 로그의 a의 2n제곱 더하기 a의 5n제곱은 우리 이미 a의 5n제곱에 의해서 이 극한값이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a의 5n제곱으로 묶어줄 거고 n분의 1 따라서 로그 a의 5n제곱 곱하기 그럼 a의 마이너스 3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것을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첫 번째 이게 로그 더하기 로그로 쓸 텐데 첫 번째 항이 5n 로그 a니까 n분의 5n 로그 a 이 값과 더하기 그 다음 n분의 이 값 n분의 로그 a의 마이너스 3n제곱 더하기 1의 합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첫 번째 항은 n이 약분돼서 그냥 5 로그 a로 고정이 되는데 두 번째 값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의 3n제곱이 무한대로 가니까 a가 1보다 큰 경우에 그럼 마이너스 3n제곱은 0으로 가서 이 진수가 1로 가기 때문에 분자가 0으로 가네. 그래서 이 값 전체는 0으로 간다. 따라서 극한값은 그 정도는 이렇게 써주면 다 알아보는 상황이고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는 따라서 5 로그 a 더하기 0인 5 로그 a가 된다라고 그 극한값을 얘기할 거고 두 번째 a가 1이라면
그러면 이 a의 2n제곱 더하기 a의 5n제곱은 2이니까 따라서 그 극한값 n을 무한대로 낼 때 n분의 1의 로그의 a의 2n제곱 더하기 a의 5n제곱, 이것은 n을 무한대로 낼 때 n분의 로그 2의 극한값과 같고 이건 당연히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세 번째,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럼 그때는 a의 2n제곱에 의해서 저 수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니까 a의 2n제곱으로 묶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n을 무한대로 낼 때 n분의 1 로그 역시 a의 2n제곱 더하기 a의 5n제곱, 이것은 n을 무한대로 낼 때 n분의 1 로그 a의 2n제곱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a의 3n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따라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하고 로그의 성질을 써서 역시 첫 번째 항이 2n 로그 a니까 그것을 n으로 나눠주고 식이 되고 n분의 2n 로그 a, 두 번째 항은 n분의 로그 1 더하기 3n a의 3n제곱 로그 1 더하기 a의 3n제곱 이렇게 식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근데 첫 번째 항은 n이 약분되기 때문에 그냥 2 로그 a이고, 두 번째 항은 지금 a가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이 값이 0으로 가서 진수가 1로 가기 때문에 역시 분자가 0으로 간다.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따라서 무한대분의 0인 0으로 수렴한다. 그것은 보면 아는 거니까 결과만 역시 써서, 따라서 2 로그 a 더하기 0인 2 로그 a가 된다라고 그 극한값을 a의 값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로 이와 같이 구해 주도록 하겠다. 2번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k제곱이 작거나 같다 kn제곱보다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k는 어떤 수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n에 대하고 k를 좀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 지금 이 형태로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n과 k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k를, 지수에 있는 k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이 지수에 있는 n을 왼쪽으로 넘겨야 되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그러기 위해서는 로그를 좀 씌우는 게 좀 좋아 보이니까 양변에 자연로그를 우리는 적당히 씌워서 주어진 부등식을 n의 k제곱이 작거나 같다 k의 n제곱보다 이 부등식과 같은 뜻을 갖는 로그에 대한 부등식으로 로그를 씌워서 로그 n의 k제곱이 작거나 같다 로그 k의 n제곱보다 이렇게 쓸 거고, 이것은 결국은 k 곱하기 로그 n이 작거나 같다 n 곱하기 로그 k보다 라고 쓸 거고, 여기서 물론 그 n과 k가 다 자연수니까 다 1보다 크니까 다 양수고, 따라서 이 부등식을 k를 이제는 n을 그렇게 양쪽으로 넘겨서 n분의 로그 n보다 k분의 로그 k가 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쓸 것이고, 이거 임으로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지금 n분의 로그 n 그리고 k분의 로그 k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식을 갖게 되는데, 이 식을 아무래도 로그를 다룰 때에는 미분도 좀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 형태를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다면 x분의 로그 x라는 함수하고 관련이 있는 표현이니까 여기에서 함수 fx를 우리가 적당히 놓으면 x분의 로그 x를 fx라 하면, 그러면 이 부등식은 fn이 되고 이건 fk가 되니까, 그러니까 fn이 작거나 같다 fk보다 라는 부등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2보다 큰 자연수, 2보다 큰 자연수 k의 개수가 바로 an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an의 정체를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그러면은 이 fx는 x분의 로그 x라는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가를 좀 알아야, 그러니까 그 각각의 n에 대해서 fn보다 언제 fk가 더 크거나 같아지는지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함수 fx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이 함수를 미분할 거고, 이때 이렇게 f'x를 구해주면, 그러면 이것은 x제곱분의 x분의 1 곱하기 x인 1 빼기 로그 x 이렇게 되겠네. 여기에서 따라서 fx는 로그 x가 1일 때, 그러니까 x가 2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는 극점이 되고, x가 2일 때 2보다 작을 때는 양수니까 증가하고 2보다 클 때는 감소하네. 따라서 fx는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에서 이것이 양수니까 증가하고, 그리고 x가 2보다 클 때 등호를 이렇게 좀 써주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거기에서 감소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그 n과 k가 모두 2보다 큰 자연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n도 k도 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는 수이고 따라서 그 범위에서 따라서 f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우리는 fn이 언제 fk가 언제 fn보다 크거나 같은가 이 부등식을 풀고 싶은 건데, 근데 여기에서 n과 k가 모두 3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따라서 감소하는 구간 안에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두 개의 n과 k에 대해서 그 함수값 사이에 성립하는 대소관계가 fn이 작거나 같다 fk보다 이 부등식이 감소하는 범위의 n과 k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x의 값 사이에 성립하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게 되네. n이 크거나 같다 k보다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k는 물론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그 문제의 조건에 있으니까, 따라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말은 n과 k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말과 같다. 그러므로 k의 개수가 바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k의 개수가 an이기 때문에 따라서 an은 3부터 n까지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자연수가 k가 될 수 있는 값이니까 그 개수만큼이 되겠네. 그것은 n에서 3을 빼고 1을 더한 n 빼기 3 더하기 1에 해당하는 n 빼기 2이다 라고 an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n분의 an의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an 이 극한값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분의 n 빼기 2의 극한값과 같고, 따라서 이것은 물론 1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3번 이와 같은 대소를 갖는 a와 b에 대해서 타원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 타원의 한 초점이 양수 p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포물선 y제곱은 4px, 이 포물선의 초점이 될 때, 그런데 우리는 이 포물선의 초점이 p와 0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p와 0이 이 타원의 한 초점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 타원의 초점의 x좌표를 c라고 보통 나타냈으니까 그 c가 p가 된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a제곱 빼기 b제곱이 p제곱이다 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쯤에서 연결을 지을 거고, 그리고 이때 이 포물선과 타원이 만나는 두 점을 P1, P라고 할 때, 그러면 포물선이 있고 타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타원이 있고 그 중에 양수 P, 이 점이 초점인데 그것을 초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 그럼 만나는 그 두 개의 점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두 점을 P1, P라고 하자. 그러니까 P1, P2. 그때 P1과 P2에서 포물선에 그은 접선, 포물선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그어지면서 X축에서 만날 텐데, 그 만나는 점을 A라고 할 때 그때 각 P1A, P2, P1A, P2 하면 이 각의 크기가 60도다. 그럼 당장 우리는 이게 위아래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각이 30도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30도인 루트 3분의 1이지 않는가, 그러면서 뭔가 식이 만들어지겠다, 이제 그렇게 느낌을 가지면서 그때 P분의 A의 값이 구해지지 않겠는가 해보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면, 일단 초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포물선의 초점, 포물선 y제곱은 4px 의 초점이 p와 0이므로 이며 이것이 타원의 한 초점이 되므로 타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의 한 초점이 되므로 따라서 우리는 a제곱 빼기 b제곱이 p제곱이다, 이 식이 성립한다. 이건 이제 나중에 쓸 거니까 이렇게 기호 번호를 붙여놓고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또 교점의 x좌표를 구해내기 위해서 포물선과 타원을 의 방정식을 연립하면 그럼 당장 그 y제곱의 4px를 대입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 거니까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4px는 1이다, 이 방정식을 우리가 갖게 되니까 여기에서 양변에 a제곱 b제곱을 곱해서 b제곱 x제곱 더하기 4pa제곱의 x 빼기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고 는 0. 따라서 근의 공식에 의해서 x의 값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으니까 x는 a분의 b제곱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2p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그러니까
p제곱 a 4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a제곱 b 4제곱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 교점 x에 대해서 지금 x가 0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y제곱은 4px에서 p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므로 x는 그럼 0보다 크다. 따라서 이 중에서 양수가 바로 우리가 찾는 그 교점 x좌표이기 때문에 따라서 두 교점 P1과 P2의 x좌표는 이 두 개의 값 중에서 양수,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음수가 나오니까 플러스로 따라서 b제곱분의 마이너스 2p a제곱 플러스 루트의 4p제곱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 4제곱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했는데 이게 너무나 복잡해서 이걸 그냥 가져가기가 그러니까 적당히 문자를 하나 놔서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고 무엇이든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우리가 문자를 알파라고 이제 놓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 값을 알파라고 하면 b제곱분의 마이너스 2p a제곱 플러스 루트의 4p제곱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 4제곱 이 값을 알파라 하면 그러면은 두 교점의 좌표는 P1의 x좌표를 우리가 알파라고 놓은 거고 y좌표는 지금 y제곱은 4px 여기에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4px니까 그 x가 알파일 때 하나가 루트의 4p 알파 그리고 또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의 4p 알파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것이므로 따라서 각각의 점에서 포물선의 접선을 그으면 그 각 점에서 포물선에서의 포물선의 접선 P1에서 그은 포물선의 접선은 우리가 포물선의 접선의 방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 y1, y는 2p 곱하기 x 더하기 x1 그걸 생각을 하면 y1, y는 2p의 x 더하기 x1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 값 y는 이렇게 루트 4p 알파 y는 2p 곱하기 x 더하기 x1 알파 그리고 P2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y1, y 마이너스 루트의 4p 알파의 y 이 값은 2p의 x 더하기 역시 알파 따라서 이것을 연립해서 x하고 y를 구하면 그 교점의 좌표인 점 A의 좌표가 나올 테니까 이걸 연립해 주기 위해서 이제 더해주면 그럼 이 합이 0이 4p 곱하기 x 더하기 알파가 0이다 해서 x 더하기 알파가 0이 되고 x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x에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면 이 값이 0이니까 따라서 y는 0 이렇게 따라서 교점인 A의 좌표가 마이너스 알파 0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지금 세 점 P1과 P2 그리고 A에 대해서 그 상황을 역시 그림으로 살짝 나타내면 여기 마이너스 알파가 있고 여기 알파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위에 P1 그리고 같은 거리에 아래쪽에 P2 그리고 이 점이 A 이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P1의 좌표가 알파 루트 4P 알파 P2가 알파 마이너스 루트 4P 알파 점 A가 마이너스 알파 0 이렇게 그리고 이 각의 크기가 60도라는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고 따라서 하면서 이 그림에서 직선 AP이 X축의 양의 방향과 30도의 각을 이루므로 따라서 기울기가 직선 AP1의 기울기 직선 AP1의 기울기는 탄젠트 30도의 루트 3분의 1 그런데 직선 AP1이 이것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 값분의 2p가 되어서 따라서 루트 4p 알파분의 2p 이 값이 루트 3분의 1 이걸 좀 정리하게 되면 2가 약분되고 루트 p도 약분돼서 루트의 알파분의 p 루트의 알파분의 p가 루트 3분의 1 따라서 p분의 알파가 보이시네. p분의 알파는 3
그러므로 알파는 3p이다 라고 알파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알파는 3p이다 라고 알파의 값이 적당히 따져지고, 그래서 계속 한다면 따라서 알파가 저 b제곱분의 마이너스 2p a제곱 하는 그 식 이 값과 같으니까, 따라서 3p가 b제곱분의 마이너스 2p a제곱 더하기, 이것도 a제곱을 바깥으로 a로 묶어내줄까 싶기도 하고, 그냥 할까? 루트 4p제곱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 4제곱, 이 식이 성립하니까, 따라서 3p b제곱 마이너스 2p a제곱 플러스 루트에 4p제곱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 4제곱,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b제곱을 a제곱과 p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1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초점에 대한 관계식으로 1에서 우리가 만든 식이 a제곱 빼기 b제곱이 p제곱이다, 이 식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면 뭔가 식이 계산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므로 따라서 b제곱은 a제곱 빼기 p제곱,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쓰면 따라서 3p 곱하기 b제곱, 그러니까 a제곱 빼기 p제곱, 이 값은 마이너스 2p a제곱 플러스 식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a제곱 목권에서 바깥으로 꺼내주고, 루트에 그러면 4p제곱 a제곱 4p제곱 a제곱 더하기 b 4제곱만 남는데 이것의 제곱이네. 그럼 a제곱 빼기 p제곱의 제곱, 여기까지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고, 이 식은 따라서 3pa제곱이 있고 여기 더하기 2pa제곱이 있어서 5pa제곱이 일단 만들어지고 빼기 3p 세제곱, 그 값이 이것과 같은데, 근데 이 식을 우리가 쓰면서 살짝 느껴지는 게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 아닌가. 이것은 a제곱 더하기 p제곱의 완전 제곱이고 루트하고 서로 계산이 되어서, 그래서 루트 이 값은 그냥 a제곱 더하기 p제곱이겠다. a제곱 더하기 p제곱, 여기까지 우리가 식을 이렇게 만들 거고, 그렇게 되면 p에 대한 그 a에 대한 3차 방정식처럼 이제 보이니까 그렇게 정리해주면, 따라서 a 세제곱 그리고 빼기 5pa제곱 그리고 더하기 p제곱의 a 더하기 3p 세제곱은 0이다. 이제 이렇게 a와 p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고, 우리는 p분의 a를 알고 싶으니까 양변을 p 세제곱으로 나눠주면 p분의 a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오겠네. 그래서 그냥 써주면, 따라서 p분의 a의 세제곱 빼기 5 곱하기 p분의 a의 제곱 더하기 p분의 a 더하기 3은 0, 이렇게 이제 방정식이 만들어지네. 이 방정식은 p분의 a를 t라 놓고 편의상,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방정식은 t 세제곱 빼기 5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3이 0이다, 이거니까 여기에서 물론 이 식은 1을 대입하면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이니까 조립제법을 살짝 우리가 해주면 1, 5, 1, 3 해가지고, 따라서 t 빼기 1과 t제곱 빼기 4t 빼기 3, 그러므로 p분의 a가 t니까 t가 1이거나 또는 t제곱 빼기 4t 빼기 3이 0에서 t가 1이거나 또는 이것이 양변에 7을 더해주면 t 빼기 2의 제곱이 7이 되어서 t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t가 지금 p분의 a니까 t 따라서 p분의 a 이 값은 p분의 a 이 값은 1이거나 또는 p분의 a는 200이 루트 7은 음수니까 안되고 다 양수라서 p분의 a는 2 더하기 루트 7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p분의 a가 1이면 그럼 a와 p가 같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1번에 있는 그 b제곱이 a제곱 빼기 p제곱이었는데 이 값이 0이 돼서 b는 0이 되니까 b는 0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이건 모순이다. 따라서 p분의 a는 1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잡아내주면, 그러므로 p분의 a는 2 더하기 루트 7이다 라는 결과를 확정 지을 수가 있겠다.